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어제부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은 역시 또 한 번 하락을 해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또 한 차례 늘려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내 계좌가 불안하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유소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 계좌가 많이 힘든 분들, 특히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주저하지 말고 남겨주셔서 조금이나마 그 힘든 마음 저희 주유소에 털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 종목 상담 진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저희 서울경제TV 시청하고 계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분과 함께 상담을 할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인사해 주셔야죠. 8시의 남자,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그리고 오늘 유독 또 넥타이가 예쁜 남자 이용준 파트너님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한 번 하락을 좀 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부터 하락이 나왔고 제가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지라인은 2250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코스피가 2305거든요. 그러니까 2250까지는 약 55포인트만 남아있다. 이제 뭐 하락의 끝은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보다 공격적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현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용미수 써서 지금 버티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2250이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런 장에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고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종목을 의 대응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노란톡방을 지금 운영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이 안 나가고 오랫동안 계시는 이유가 공략하는 이유 그리고 재료, 시황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 이용준이 직접 쓴 글과 공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 다 비슷한 느낌이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국내 지수가 이제 바닥을 치기 위해서 쭉쭉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확인한 후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바닥으로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250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찍고
가파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매일 나오고요. 상한가 종목은 하락장에도 한두 종목, 많게는 5종목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2종목이 나왔고요. 이런 장에도 상한가 종목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 두 번째는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재료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평가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는 기사가 최근 기사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갔는데, 이게 이유가 미국 1위 중장비 업체죠. 캐터필러사와 1,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10월 30일까지 납품을 하는데, 이 캐터필드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 장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동일 고무벨트도 기존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이걸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여 있고요. 손을 많이 탄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생으로 나가는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다. 동일 고무벨트 오늘 방송에서도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정원 엔시스는 IT 전문 기업인데, 오늘은 보니까 웰컴 저축은행 차세대 IT 운영 현대화 이런 참여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제가 사실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은 사실 제가 공략을 안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재밌는 게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가 금방 나오지만 또 급락이 나오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상한가 2종목 빼고요. 특징 종목 중에 2가지 종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공략을 했고 오늘 입절 공략이 나온 종목인데요. 그게 사실은 현대약품이 원래는 미국 미국 불임이란 낙태, 죄송합니다. 네. 낙태 관련주로 한번 수급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수급 이후에 눌렸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서 치매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약품은 올리려고 하는 재료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낙태 관련주로 들어갔지만 오늘은 치매 관련주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약품 관종에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그 무중에 대한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무중은 유보율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조선선제가 있습니다. 조선선제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슈만으로 오늘 같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유보율이 무려 23,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현금성 자산,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무중을 할 수 있는데, 뭐 1대1일 수도 있고 1대8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 에버다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6월 29일 날 마지막 그 탑픽 종목 현대 에버다임 드렸는데, 네. 제가 현대 에버다임 고가 대비해서 그날도 어제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현대 에버다임을 성공했다고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상승의 그림이 안 나왔고요. 또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은 물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 그리고 제 자존심이 이걸 상승으로 하기는 제가 너무 MSG를 많이 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뺐는데, 오늘 6% 가까운 고가가 나왔습니다. 아주 전날 고점에 사신 분이 아니라면 노란톡방 또는 방송을 보신 분은 다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고, 하지만 저는 6월은 100점이 아니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91%의 승률로 현대 에버다임을 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100점을 맞는 게 더 드라마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탑픽 종목을 있으면 있는 대로 요가 없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7월에 이용준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서울경제TV 8시 개인의 선택 앞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도 지수가 오르던 말든 간에 탑픽 종목,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도 공략을 할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7월달 활약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과 함께 상한가 간 종목들 짚어주셨고, 그중에서 동일 고무벨트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중에서는 미국 낙태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현대약품도 관심 종목에 넣고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 시장 잠깐의 반등을 주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250포인트 선 기억하시고요. 이후에 그 지수를 터치하고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자, 하지만 2250
선 터치하고 가파른 상승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종목들 저희 주유소에서 꾸준히 공략해 주셨던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물론 현대 에버다임 진짜 원했던 만큼의 상승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이후에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 6.88%나 솟아오른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뿐만이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의 승률 100%에 정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현대 에버다임 일단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 에버다임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네.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현대 에버다임 굳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종목이고 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누구 하나 저한테 돌을 던질 사람 없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을 하는 저 그리고 전문가인 저한테는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은 상승이 나왔지만 원하는 상승이 안 나왔고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 노란톡방 계신 분 어떤 단 한 분이라도 혹시 손해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걸 성공이나 상승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란톡방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이런 힘든 장 헤매지 마시고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기쁨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면 또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은 제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면 익절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현대 에버다임 차트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 동그라미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우선 현대 에버다임을 탑픽으로 드릴 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레옴시티 관련주이고 레옴시티 관련해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수주를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짠 현대 에버다임을 레옴시티 관련주로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공략을 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아직 현대 에버다임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을 이 동그라미 친구간이죠. 동그라미 친구간 6월 29일 날 공략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 어느 구간에 샀더라도 혹시 이제 운이 좋아서 이 22선에 사신 분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수익률이 계좌에 찍히셨을 거고요. 시초가에 바로 사셨다 하더라도 본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 사신 분들은 무조건 다 수익 구간에 들어온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현대 에버다임 아직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큰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번 짚어드리는데 지금 어제 제가 방송에서 현대 에버다임 21선이 이 구간이죠. 금액으로 하면 8,800원을 지지받으면 공략 타점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8,800원이 깨지면 손절 타이밍도 나오는 예민한 자리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돌려보셔도 되고요.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봉을 1분봉인데요. 저는 1분봉만 봅니다. 1분봉 보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게 상승이 나왔다가 제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눌렸다가 또 아름답게 또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현대 에버다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산 최고가인 9,680원이 넘으면 제가 이걸 성공이라고 인정을 하고 방송 막판에 탈춤을 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9,680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현대 에버다임 흐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기쁜 수익과 또 기쁜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현대 에버다임 다시 보시고요. 월요일날도 제가 더 좋은 종목 있으면 탑픽으로 갖고 올 테니까 8시에 서울경제TV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에서 공략해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 네옴시티 관련주죠.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 6.88%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때문에 아직 만족을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주셨고 자, 월요일에 추가로 현대 에버다임 다시 보시면 또 한 차례 여러분께 수익의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방송에서 혹시나 계좌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의 방송에서 어떻게 종목들 다뤄주시는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은 언제나 열려 있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 이렇게 힘든 시장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볼 텐데 문자로 들어온 고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인데요. 정다운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에 비중은 10%인데 자, 오늘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정다운 오늘 4.98% 하락이 나왔고요. 2,1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잠깐 어제 종가보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 나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막판에 조금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도 매도세 보여줬던 정다운이었습니다. 자, 정다운 사실 오리 관련주 그리고 식량난 관련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매수가가 3,000원이어서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그 정다운 제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닭고기, 오리고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돼지고기 포함해서.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사료주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이 사실은 재료가 거의 다 소멸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정다운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 의한 수혜주로 편입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뭐 오리고기 주니까요. 보니까 닭고기, 오리고기 관련주든 또 복날 관련주로도 편입될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이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청자님 사실 3,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우선 보고 있는 게 우선 지금 전저점을 봤던 2,000원 부근이 정다운의 전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6월 24일 날 2,040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준 이유가 전저점을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봐드리면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이게 바닥 한 번, 두 번. 위중 바닥이고요. 오늘 3중 바닥을 2,000원 부근에 3중 바닥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정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나오면 22선을 돌파한다면 시청자님이 사신 3,000원이 딱 저항 라인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22선을 바로 돌파한다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우선 2,500원 21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료는 특별히 없더라도 차트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붙으면 시청자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3,000원이 강력한 저항이고요. 그 다음 저항은 이 구간 3,6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부려서 난 더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21선 2,500원을 돌파해서 3,000원까지 오면 본전에서 청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8시에 서울경제 보시면 제가 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탑픽 종목을 내드리는 거니까 시장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어떤 누구보다 종목을 잘 보고 있고 시황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탑픽 종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다운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료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2,000원 부근에선 더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본전이 오면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다운 최근에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내렸는데요. 식량난 관련주들 사실 다소 재료의 신선함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000원인데 이 3,000원 가격대에는 충분히 도달을 다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2,000원이 전 저점입니다. 자, 2,000원이 전 저점인데 잘 지켜줬고 21선인 2,500원 돌파를 해서 3,000원 도달하면 본전에서 청산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께서 저희 주유소에서 계속해서 내일장 관심주 공개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 자, 정다운 가격대 기억하시고 앞으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다운에 대한 고민 내용 들어봤고요. 자, 다음 고민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인데 두산 퓨얼셀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6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 자, 두산 퓨얼셀 오늘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3% 하락이 나왔고 29,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아주 얕은 갭 띄어서 출발을 하고 상승하는 듯 했는데 다시 하락 반전을 해서 계속해서 좀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막판에 다시 조금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어제 물론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서부발전이 두산퓨얼셀과 친환경 연료전지 사업 협력을 하겠다라는 뉴스는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다소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32,600원이 사실은 딱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운이 좋으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도 본전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2,6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21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드리면 21선 이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32,600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강력한 저항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기본적 분석 차트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산 퓨얼셀 재무제표입니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두산 퓨얼셀 같은 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1, 2%, 3, 4%의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이 작년에 3,800억이고요. 올해 5,600억, 내년에는 9,000억. 거의 매년 80% 또는 10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영업이익은 180억, 256억, 650억.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보니까 유보율도 6,000%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시를 좀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 이제 유중이라든지 전환사채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시간상 거기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으로는 유보율도 훌륭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사실 32,600원은 이게 정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터치되면 본인 성향상 당기시면 거기서 본전으로 현금화 하시고요. 아니면 내후년까지 보신다면 두산 퓨얼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최대한 펼쳐본 건데요.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하면 하락폭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간에는 재무제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가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21선 돌파 나오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계열사들이 요새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21선 위로 올라와 있고, 우선 다른 회사, 그러니까 계열사라고 하지만 다른 사명이지만 같이 움직이는 느낌도 강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하고 두산 퓨얼셀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는 본인이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상 확인을 못 해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1조 4천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공시를 좀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차트나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기반한 차트를 봤을 때는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이 중장기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2,600원인데 그 가격이 딱 저항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운이 좋다면 다음 주 초반에도 매수가 도달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두산 퓨얼셀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기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따라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고요. 자, 거기에 유보율도 6,000%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올해 보실 거라면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른 악재 공시가 혹시 있을지 또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자로 들어온 두산 퓨얼셀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예, 예. 네, 혹시 뭐 더 높은 매수가에서 조금 평단가를 낮추신 건가요? 아니면 예, 낮춘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예. 오늘 모베이스 전자가 1,36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실까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2,000원 처음 매수가까지 네.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예,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본전이라도 좀 청산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그죠?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앵커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에 사신 건 아니고 분할로 매수해서 비중을 좀 낮추신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진 게 보니까 저기 뉴스를 보니까 특별한 악재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게 기대치보다 못 나와서 그거에 대한 하락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기업 개요랑 확인해 봤는데요. 근데 모베이스 전자 사실 때 혹시 이게 정치 관련 테마주로 인물 테마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실적 테마로 아닙니다. 사신 건가요? 저는 좀 다른 데로 분석을 해서 네. 현대라든지 어떤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도 납품을 하고 네. 외국계 회사에도 뭐 부품을 납품하고 전기차 쪽에 있는 걸로 알고 네. 뭐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조사해서 아, 네, 샀는데 네, 네. 우선 근데 네.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우선 공부를 잘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관련 섹터이니까요. 앞으로도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는 나쁘지 않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55 흑자가 났고 또 분기로 보면 지난 분기 1사분기 때는 12억 흑자가 났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지금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회사는 맞으니까요.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1280원이 6월 23일 최저점이거든요. 예. 더는 안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50%지만 추가 자금 여력이 있어서 아, 네. 지금 자금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2,400원에서 계속 낮춘 거거든요. 아, 네. 혹시 조금 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 그렇습니다. 제가 1360원 라인이 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는 게 아주 차트를 지금 길게 편 거거든요. 길게 폈을 예. 때 이 동그라미 친구가 안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2020년 12월경이 지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딱 그 가격만큼 지금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차트를 길게 보면 차트를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최저점인 1280원 부근에서는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추매를 하시기는 좀 위험한 상태고요. 예. 왜냐하면 저점이 깨지면 급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 안 깨질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팁은 다음 주 중에 또는 다다음 주 중에 예. 이렇게 21선이 지금 금액으로 하면 1,590원, 1,58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에 수급이 붙으면서 22선을 뚫은 장대 양봉 또는 양봉이 나오면 시청 듣고 계시죠? 양봉이 예, 나오면 듣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에 대한 재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모베이스 전자 혹시 호재 기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예. 현대차의 납품을 증설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기사와 22선을 뚫은 양봉이고요. 예. 근데 기사 없이 22선을 뚫은 양봉이 나오더라도 22선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그때가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메모하세요. 제가 드리는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좋은 기사, 예. 두 번째는 22선을 뚫은 양봉, 21선 양봉. 예. 양봉,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예. 이때는 추매 타이밍이 정확히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반대로 기사는 없는데 22선을 뚫은 양봉,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70점 정도의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본인이 사신 가격 2,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누른 거 2,000원이니까 만약 22선을 뚫은 양봉 가격이
1,500원 정도의 추매를 하게 된다면 평단가가 약 1,750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22선을 뚫은 양봉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익절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악재 뉴스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악재 뉴스가 나오고 1,280원인 저점을 하락으로 뚫어버린다면 예, 그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게 손절을 할지 예, 아니면 50% 비중을 그냥 장투를 할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전자의 시나리오 좀 비중을 둔다.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만 걱정되는 거는 재료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좀 약한 느낌이 있지만 다음 주는 1,28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고요. 그때가 예, 딱 예. 되면 그때가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시고 그 추매를 좀 하셔가지고 익절 구간에 오면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모베이스 전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매수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서 평단가도 낮춰보시고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본전에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모베이스 전자 전망 괜찮고요. 매수가인 2,000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긴 합니다. 자, 더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셨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지지라인 부근이고요. 2주 안에 호재성 기사와 같은 좋은 재료와 함께 자 21선인 1,580원에서 1,590원대 도달하는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온다는 세 가지 확인이 되시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1,700원대 평단가 맞춰 보시고요. 하지만 반대로 1,270원 아래로 하락이 나올 때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로 가실 것인지 고심해 보시긴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모베이스 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고민이시고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73,000원에 네. 30%입니다. 네, 코스맥스 매수를 하셨고 73,000원에 비중은 30%. 예, 자, 지금 코스맥스가 56,9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매수가까지 올른지 안 올른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와줄 것인지 자, 언제쯤 네. 매수를 하셨을까요? 6월 한 초 정도쯤 됐을 겁니다. 6월 초쯤에 매수를 하셨고 일단은 본전에 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고민이 되신다. 네, 네,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맥스 매수한 지 꽤 오래되셨댔죠. 네. 중장기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코스맥스 지금 악재나 이런 상황은 좀 알고 계시나요? 화장품에 대한 상황은? 예, 화장품 제로 쪽으로만 알고 있고, 네. 중국의 리오프닝 해제된다 이래가지고, 네. 그 이슈를 가지고 좀 기대를 걸고 샀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지난달, 지지난달 리오프닝 관련했을 때 이야기고요. 예, 예, 바로 이번 주에 그 중국과의 대한 성장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성장 동력을 좀 잃어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차트를 제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이게 네.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고 이게 연봉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코스맥스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재란 악재는 지금 다 받아 있고 더는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연봉의 지금 가격이 2014년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8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처점으로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다만 회사가 우량하고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으니까 더는 네.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 예. 근데 일봉을 보면 차트를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네. 쭉 빠졌는데 지금 6월 23일에 저가인 54,300원이 최저가인데요. 예. 여기는 더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예. 홀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홀딩 아, 의견 예. 먼저 드릴 거고요. 예. 두 번째 의견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손절 의견도 한번 드릴 텐데요. 네. 6월 23일 최저가인 54,300원을 혹시라도 그걸 깨고 하락한다면 예.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전자인 더는 빠지지 않고 다음 네. 주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21선인 62,000원 적으세요. 예. 62,000원. 62,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예. 시청자님 사신 73,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아, 62,000원 돌파시에. 예. 근데 62,000 돌파가 중요한 게 21선이란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적으시면 62,000원 돌파하면 73,000원. 예. 근데 반대로 54,3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 이렇게 두 가지 예.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코스맥스 예전 화장품 그 부흥기처럼 예. 중국에 뭐 수출돼서 막 10배 오르고 20배 오르고 이런 기대감은 이제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대는 변하고 있고 흐름도 변하고 있으니까 코스맥스 예. 정리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지금 트렌디한 종목들 하셔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네. 예, 문자를 했거든요. 근데 아. 제가 중대한 일이가 고용을 당해가지고 네. 아니 그게 해제가 안 돼가지고 네. 링크는 뜨던데. 네. 시장님 우선 잘 해보시고 다음 상담이 있으니까 네. 예. 언제라도 전 노란톡방이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편하실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풀리면 즉각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한 고민 상담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6월 초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코스맥스입니다. 현재 8년 전 가격까지 내려와 버린 모습인데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이미 바닥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54,300원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만 자, 21선인 62,000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매수가인 73,000원에도 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늘 생각을 해야겠죠. 반대로 이 가격 54,3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코스맥스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또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서암기계공업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7,950원에 60%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 서암기계공업 매수를 하셨고 7,950원의 비중은 6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서암기계공업 오늘 종가가 8,380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그럼 어디까지 가져가려는가 아니면은 다음 주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네, 서암기계공업 현재 수익권에 진입을 하셨지만 어느 구간에서 청산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암기계공업 매수사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매수는 언제 정도 하셨나요?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오늘 하셨구나. 어떻게 예. 딱 저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전에 장을 보고 있다가 네. 갑자기 그냥 거기 서암기계공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전, 왜냐면 10시 이전에 매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오전은 사실은 서암기계공업의 흐름은 사실 안 나왔거든요. 예. 그죠?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상단에는 21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상승보단 하락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았거든요. 예. 근데 시청자님이 오전에 서암기계공업을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서암기계공업을 우선 재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이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종가 부근에 흐름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은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가격을 드리는 거는 오늘 시점의 차트의 분석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예. 본인 성향이 제가 단기를 잘 하시는 분 같으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십시오. 예.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수익 구간이고요. 월요일도 관련 현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동반 상승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의 목표가는 저는 8,7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거고요. 예. 8,7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청자님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뭐 욕심을 부리면 9,800원 두 번째 2차는 그렇습니다. 적으세요. 8,700원, 예. 6,700원 두 개 드릴 거고요. 예. 근데 이거는 올라간다는 전제고 반대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말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악재에 대한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재가 나온다면 시청률 사실 7,950원에서 빨리 본전 청산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상승할 때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를 보시고요. 하락할 때는 본전에 청산하시면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상승을 좀 더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수익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단, 월요일 날은 이제 흐름이 좋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서암기계공업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매수하셨고 오늘 오전에 매수하신 따끈따끈한 종목 고민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이 됐던 종목인데 강한 심장으로 매수를 하셔서 오늘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었고요. 자, 따라서 수익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월요일장에 추가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님인데, 자, 일단 서암기계공업 8,7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9,7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혹시나 나쁜 기사가 나오진 않는지 계속해서 촉각을 좀 세우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서암기계공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아니요, 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후성이요. 네, 후성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19,450원에 네, 20%. 후성이 고민이시고 19,450원에 20%요. 네. 자, 지금 후성이 17,3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갖고. 네, 예. 힘드셨죠. 예.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크게 되실까요? 지금 내가 산 금액까지 네,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그것도 궁금하고. 네. 예. 자,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한숨을 푹 쉬어주셨는데 일단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용준 네, 파트너와 더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무거워서 예. 네, 저도 이렇게 긴장이 좀 되는데 우선 다행인 게 시간에 네. 지금 4%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공시가 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후성 천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4시 35분에 기사가 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네. 잘 가려면 더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강행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호재 기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보면 4.5% 정도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4.3, 그래요? 못 4.03%. 봤네. 못 보셨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런 기사 때문에 상승이 예.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청자님 사신 거 가격이 19,450원이고 네. 지금 가격이 17,350원이기 때문에 예. 하락률로 하면 15% 정도 되나요? 예. 네, 그 정도인데 우선 좋은 기대는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예. 근데 적으세요. 이제 저는 예. 상승이 나오면 1차로는 18,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8,500원 올라가는데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예.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8,500원 정도 오면 제 예. 시나리오는 참고 정도 하십시오. 제가 이제 맞을지 틀릴지는 월요일 날 돼봐야 하는데 우선 상승이 나오는데 1차 장은 18,500원. 18,500원이요? 네, 거기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실지 홀딩 하실지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시고요. 예. 거기가 돌파가 되면 그 다음은 시청자님 2만 원. 그 다음 구간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네, 상승한다는 예.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반대로 18,5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17,350원이 저점으로 깨지면 네.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18,500원을 기억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금요일 밤 이용주는 이렇게 말하지만 월요일 오전에 이용주 다르게 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시장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변화한 유연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시청자님 걱정되는 거는 주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사실은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신 분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후성에서 좀 정리가 되면 네. 그냥 적금이나 예금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하는 방법인데 주식을 하시면서 큰 스트레스 받으시면 정신건강이 힘드시니까 네. 18,500원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오면 비중 축소 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식은 100% 수익 보는 재테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네. 그리고 팩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업 기업의 재무제표인데요. 네. 이게 후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이기 때문에 섹터적으로는 유망한 건 맞으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고요. 예. 내년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고 내후년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기대치이긴 하니까 중장기로는 볼 수 없는 종목이 이미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할 때는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후성은 네. 현재로서는 사실 지난달에 후성은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의 네. 후성은 중장기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네. 오늘의 호재 공시는 다음 주에 단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준을 좀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목소리에서까지 느껴졌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이용준 파트너가 또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 또 시간외 현황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시청자님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이용준 파트너인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장 이용준 파트너의 이 따뜻함과 함께 또 극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자, 이렇게 힘든 분들 위해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유소 1부부터 3부까지 모두 상담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만큼 희망복원 위크라고 이름을 지어봤으니까요. 이 희망복원 위크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 주유소에서 모두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